반갑습니다. 매림 역사 문화 TV입니다. 낙랑군과 폐수 일부를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2부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2부 할 때는 진짜 정신 많이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2부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학계 대부분이 주장하는 것이 역도원의 수경주가 지금의 한반도 평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도 수경주를 이해하면서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영상을 보시면 얼마만큼 역사 고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낙랑군과 폐수를 인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아마 충격적인 내용, 고구려 역사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을 겁니다. 일부에서도 제가 이렇게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 항상 문헌과 고고학을 많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거하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유튜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깊게 하시려면 시간을 가지고 일부에서 소개드렸던 복기대 교수님의 논문을 반드시 여러분들 출력하셔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2부, 3부도 그 논문을 중심으로 학술 논문이기 때문에 학술 논문은 논리가 대단히 나름대로 완벽해야 됩니다. 단순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논문이라 해가지고 논문 책을 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논문의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써가지고 내는 것이 논문이 아닙니다. 학술지에 기재를 해야 되고요. 등재가 돼야만 그것이 논문이지, 내가 쓴 책을 내가 쓴 것을 논문이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좀 이상한 거죠. 보면요, 그건 논문 아닙니다. 개인 주장일 뿐입니다. 논문의 폼을 이제 가진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 옳든 그러든 논문을 쓰면 반드시 기재를 해가지고 옳든 그러든 등재지에 올려서 말 그대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 원래 학술의 세계입니다. 이런 것을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아직도 제가 보면 유튜브에 논문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개인이 쓴 것을 논문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논문 아닙니다. 반드시 학술지 등재가 돼야 되고요. 물론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올바른 역사를 가지고 논문을 기재하려면 반드시 제재가 따릅니다. 신민사학자들 논리 속에서 출판을 하더라도 자기들 논리에 맞지 않으면 그 논문을 등재를 안 시켜주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등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말 그대로 공부를 하는 분들이 그 내용을 인용을 하든지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2부 내용은, 자, 1부에서 원래 낙랑군과 폐수는 여러분들 문헌을 분석을 잘 해냈죠. 보면요, 문헌 속에 나오는 상황적 위치라든지 강의 흐름, 모든 것 동서남북 모든 것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중국의 지도집을 갖다 놓고 같은 지명을 찾는다든지 그걸 가지고 여기가 뭐다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논정에 안 들어갑니다. 논문 써도 그거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논리라는 것은 반드시 문헌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떴습니까? 그 논리 문헌 1차 문헌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분석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부에서 전해드린 것은 원래 낙랑군과 폐수는 원래 요서 지역의 북경 근처 여러분들 지금의 만리장성이 아니라는 거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부분이었죠. 그래서 요서 지역에 낙랑군과 폐수가 있다는 것이 원래 중국의 사료 1차 사료의 모든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부에 보시면 요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요동으로 이동하고 제3부에서는 뭐냐면 그것이 지금의 대동강 평양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2부부터는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2부 내용을 3부로 대동강 평양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2부 내용을 여러분들 유심히 잘 보시고요. 또한 한번 충격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환희도 한번 이렇게 질러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역도원이 낙랑군과 폐수의 위치를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고구려 역사를 똑바로 보라는 역사에 킹고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역도원이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께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중계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고구려 부분은 다시 한번 유튜브를 제작을 한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은 바로 역도원입니다. 대부분 폐수 낭낭을 공부하는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 낭낭과 폐수에 관련된 1차 사료, 가장 그 동시대의 문화, 이렇게 뭐 역사 기록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뒤로 내려가는 시대를 가지고 그 기록의 차이점을 찾아내죠. 그러지 않고 어떤 분들은 낭낭과 폐수를 이야기할 때 앞에 있는 수경이라든지 여러 사설을 무시하고 역도원 이 내용을 가지고 야 앞에 조작됐다, 저 유사사학者민족사가는 놈들이 역도원에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꾸 거짓말한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우리나라 많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설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사설을 볼 때는 반드시 그 시대와 가장 가까운 사설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지, 저 후대의 사설을 가지고 앞을 본다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우승은 장님입니다. 장님 웃기는 거고 보면요, 예언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대 기록이 있다는 자체는 가장 중요한 거고 보면요, 그것이 시대적 변이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느냐, 이런 내용을 또 분석하는 것이 학문이죠. 그러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대부분 인용하는 것이 뭐냐, 낙낙과 배수에 대한 1차 사료, 가장 가까운 사료 수경이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렸던 일부에 올려드린 자료를 절대로 인용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갑자기 역도원의 이 책을 들이대면서 뭐냐, 그 역도원이 주장한 바로 낙낙과 배수가 지금의 현재의 평행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2부 들어보시면 더럽게 공부 안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왜? 아마 이 강의 또 낙낙과 폐수 연구하는 분들도 처음 듣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원문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주변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론 한번 전해드릴까요? 자, 역도원은 북이때 사람입니다. 북이때 사람이면서 시대로 별로 본다면 6세기경 인물이고요. 태어난 지역은 하북성 북경 지역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역도원이 태어난 곳이 원래 낙낙과 폐수가 있던 지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은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있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진 겁니다. 도대체 낙낙과 폐수가 사라졌는데, 역사 속에 몇백 년이 사라졌는데 도대체 낙낙과 폐수가 어딜까? 자기가 태어난 곳이 그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의문점을 품으면서 이제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시대별로 본다면 수경이라는 것은 보면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2세기, 3세기경, 말 그대로 실제 낙낙군과 폐수가 있었던 그 시대 때, 즉은 당대의 기록이 수경입니다. 그 수경이 출간된 이후에 역도원이 나오는 시기는 약 400년 이상이 흐른 시간대입니다. 약 400년이 흐른 뒤에 말 그대로 수경줄을 달아가지고 자기가 낙낙과 폐수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를 주장한 것이 역도원의 수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수경을 부족하면서 수경주의 내용을 따른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죠. 왜? 1차 사료 원문 당대의 기록을 부정한다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건 학문의 세계에 없는 겁니다. 그는 사기칠 때 하는 거죠. 보면요, 말 그대로 수경이 나온 400년 후에 수경주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낙낙과 폐수가 여기다, 그리고 앞에 기록은 뻥이다 라고 주장한 양반이 역도원인데, 한편으로는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도 한편으로는 이 양반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고구려사에 눈을 뜨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 제가 언급드렸죠.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역도원의 조상이 낙낭공이었습니다. 자기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조상이 낙낭공이기 때문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서한이 폐수로 국경선을 삼았다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한나라가 폐수를 국경으로 국경선을 삼았다라는 것을 보고 그 위치를 추적해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시간은 약 400년 정도가 흐른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폐수라는 지명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거의 안 드러나고 있었죠. 대신 낙낭군은 약간 이름이 변형돼 가지고 역도원 있는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도원은 그거는 보지 않고, 낙낭에 대한 것은 보지 않고 오직 폐수를 가지고 찾아 들어가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역도원의 실수입니다.
원래 자기가 태어난 그 주변 지역에 낭낭군이라는 것이 이름만 낭량으로 해가지고 있었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폐수만 가지고 폐수를 가지고 다시 낭낭을 찾을 거라고 이치를 추적한 인물이 바로 역도원입니다. 자, 400년 동안 사라진 폐수를 어떻게 찾을까요? 역도원이는 찾았다고 만세 부르면서 수경주를 기록해 놓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역도원이가 수경주를 쓰면서 앞에 기록을 언급을 합니다. 허신이 말하기를 폐수는 루방면에서 나와서 동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폐수는 낭낭군 때 낭낭군 폐수연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13주지 10인데 10이죠. 13주지에 말하기를 폐수연은 낭낭은 동북에 있고 루방현은 군의 동쪽에 있는데 아마도 루방현은 그 현의 남쪽에 있는 듯하다. 옛날에 연나라 사람 이만희 폐수를 서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조선에 이르렀다. 그게 서에서 동으로 갔다는 일부 기록 보시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선은 옛 기자의 나라다. 기자가 이들에게 이제 8조 나오죠 보면요. 자, 8개의 법을 가르치니 금지하는 것을 알고 예절의 풍속을 이루었다. 전국시대에 이만희 조선의 왕이 되어 왕음성에 도움하였는데 사방천리였다. 그 자손 우구왕 때 이르러 한무제가 루선 장군과 양복과 자장군 순치를 보내 우구왕을 공격하니 우구왕을 폐수에서 깨뜨려서 그들을 멸하였다. 라면서 자, 앞에 있는 기록, 폐수에 대한 기록을 쭉 들이대면서 우구가 결국은 폐수에서 어떻습니까? 멸망당했다는 그 기록을 쓰죠.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만약 폐수가 이제 비판합니다. 만약 폐수가 동으로 흘렀다면 폐수를 건널 수 없었다. 그 땅은 지금 고구려의 도읍인데, 자, 이 양반 보십시오. 이 양반이 폐수를 찾아냈다고 주장하는데 그 폐수를 어디서 찾아내느냐? 고구려 땅에서 찾아내는데 고구려의 도읍지에서 찾아냅니다. 도읍인데, 자, 도읍인데 내가 그 나라의 사신들을 만나 물어보니 폐수의 북쪽에 성이 있다고 하였다. 무슨 성요? 평양성입니다. 폐수는 서쪽으로 흘러간다고 하였다. 낭낭의 조선에는 낭낭군이 다스리는 현인데 한무제가 설치한 것이다. 폐수는 서로 흘러간다. 자, 이 양반이 물줄기를 바꿉니다. 폐수는 동으로 흘러간다고 앞에 수경은 써놨는데 여러 기록이 써놨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어떻습니까? 앞에 기록을 무시하면서 물 방향을 바꿔버리는데 180도로 바꿔버립니다. 폐수는 서쪽으로 흘러간다. 왜? 고구려 땅에 고구려 여기 보시죠. 자, 옛 지리지에 말하기를 폐수는 서쪽으로 정지연에 도달하여 해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또한 한이 일어났을 때 이만의 땅이 너무 멀어 요동의 예성을 다시 수리하여 폐수를 국경으로 삼았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수경에서 폐수가 동쪽으로 흘렀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해가지고 당시대 때 폐수가 동쪽으로 흐른다는 기록을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 뭐다? 여러분들 정지연 이야기라든지 이만조선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에 별도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 생기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최초의 폐수 기록을 부정하면서 그 폐수가 고구려의 수도에 있다라는 주장을 뜬금없는 주장을 누가? 역도원이가 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거. 자, 폐수의 북쪽에 성이 있다고 하였다. 여러분들 어떤 성요? 평양이죠. 평양성인데 요걸 우리나라 학자들 또 우리 또 역사를 나름대로 공부하는 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 평양이 지금 대동강 평양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이 양반이 역도원 어떻습니까? 폐수를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거꾸로 만들어 놨는데 중요한 건 뭐냐? 고구려 역사를 볼 수 있게끔 눈을 열어놨다.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고구려 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평양 장수왕이 평양에 도읍지를 천도했다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국사책에 평양성에서 지금 대동강 평양성에서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망한 걸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지만은 다음에 또 별도로 논하겠지만은 또 고구려가 평양을 도읍지로 옮겼는데 그 도읍지는 한반도 평양에 들어온 적이 없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 내용은 다음에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패수에 관한 초기 기록 보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는 여러분들 학문을 하는 분들만 보시고요. 그냥 재미 찾아보는 분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흥미주로 쫓아다니는 분들은 보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 역사 강복에 관심 있는 분들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기록 다시 비교하겠습니다. 서한, 패수를 국경으로 삼았다. 패수 밖은 조선이었다. 두 번째, 이만, 패수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서 조선으로 갔다. 세 번째, 패수는 낙랑군 패수인에서 나온다가 했다. 전에 기록을 다 얘기합니다. 수경의 패수, 패수는 서북에서 나와 임패를 지나 동으로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허신, 패수는 누방인에 나와서 바다로 들어간다. 13주지, 패수는 낙랑군의 동북에 있고 루방인의 남랑군의 동쪽에 있는데 패수는 패수현과 루방인을 지나서 남쪽으로 간다고 하였다. 이것이 초기 기록인데요. 역도원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고구려의 사신 직접 가본 거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간 게 아니라 자기 그때 온서 자기 쪽에 만난 사람이 고구려의 사신을 만났는데 고구려의 사신의 말에 고구려의 평양은 패수의 북쪽에 있다. 패수는 서쪽으로 흐른다. 이 말을 듣고 초기 기록 앞에 여러분들 보셨던 저 6가지 기록을 다 부정해버리면서 패수는 서쪽으로 흐른다고 물 방향을 180도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역사는 처음입니다. 보면 자, 옛 지리지 한석원 후한서의 패수는 정지연을 거쳐서 서쪽으로 갔고 쭉 나오면서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패수는 평양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낙랑군도 평양에 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논리로서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눈치채셔야 될 게 자, 역도원이가 낙랑군을 찾아내기 위해서 패수를 먼저 찾는데요. 이 패수를 찾는 조건 중에 여러분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눈치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평양입니다. 평양과 낙랑군인데 이 기록 하나 때문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지금 대동강 평양으로 이걸 만들어버린 겁니다. 누가? 3부에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유학자들과 그걸 본 조선 촌독부 학자들, 지금의 한국 사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야, 역도원이가 말한 평양은 바로 한반도의 평양이다 해가지고 어때요? 말 그대로 3부에 보시면 꼴값 뜨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오늘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가지고 똑똑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도원이가 패수의 조건에 뭘 붙였다? 고구려의 중심 도읍지인 평양을 조건에 내세웠다. 자, 이렇게 이거 하나 때문에 어때요? 평양과 낙랑이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한반도 평양으로 세팅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죠. 누구에 의해서? 자, 나중에 보시면 3부에서 여러분들 고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도원의 오판을 보겠습니다. 자, 역도원이 뭘 실수를 했죠? 낙랑군 존재 당시 기록인 수경을 부정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당대 기록을 절대 기록을 부정했다. 이건 학문 세계에 있을 수 없는 거죠. 보면요. 자기도 고구려에 평양에 가보지 않아놓고 말만 드러나놓고 어떻습니까? 원래 기록 자체를 부정해버렸다. 그리고 강물이 동에서 서로 바뀌는 것은 흐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흐르는 것이 서에서 동으로 바뀌는 것은 여러분들 천지개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시죠? 강물이 동호에서 서로 바뀌는 것은 천지개벽을 해야 될까 말까 하는 사항입니다. 물의 흐름은. 세 번째, 역도원 당시 서한 낙랑군이 낙랑군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서한에. 그럼에도 낙랑군은 찾지 않고 패수라는 것을 찾는다는 의미 속에서 고구려 평양을 바로 패수 위치 낙랑군하고 연결해가지고 그쪽으로 비정해버리는 오판을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역도원은 낙랑군의 변화 과정, 강의 이름이 변했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고구려의 패수만 무조건 글자 패수만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국 지명이 한국 지명 찾아가지고 역사 공부하는 분들 이런 실수를 났습니다. 고구려의 패수라는 이름만 찾습니다. 패수라는 강이 있다는 것만 집착한 나머지 고구려의 패수를 서한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사기, 한서, 수경, 그 다음에 허신의 말, 13주지, 사기 집회 모든 패수 내용을 초기 내용을 다 부정해버리는 참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영 몰라 통 몰라 당치 몰라 아예 모르는 거죠. 보면요 완전히 새로운 낙랑과 패수를 찾아내는데 조건이 뭐다? 바로 평양이다. 평양에 패수가 있다. 요걸 어떻습니까? 역도원은 강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평양 역도원이가 고구려 사신을 통해서 들었던 자기가 있는 폐수가 있는 성 거기는 고구려 성이 있는데 바로 뭐죠? 도읍지죠. 고구려 도읍지는 바로 평양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역도원이가 말했던 그 시대 때 고구려는 어느 시대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427년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 보면 꼴값 드는 내용이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더럽게 공부 안 한다는 게 427년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 평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삼국사기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수왕이 천도한 거 그리고 중국의 기록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왕조의 기록을 보시면 장수왕이 한반도 평양에 천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적기를 보시면 어때요? 자세하게 그 평양의 위치를 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충격 받으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역도원의 수경주를 가지고 여기 나오는 평양이 한반도 평양으로 봤던 분들 한번 여러분들 충격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역도원의 평양은 고구려 427년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다. 그럼 위치는 어디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KBS 드라마의 역사 스페셜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장수왕이 427년에 천도했다는 그 자막을 여러분 영상을 캡처한 것을 왼쪽에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평양 고민이 전쟁 영화 평양성 아시죠? 평양성 다 보셨죠? 저도 봤는데 저 평양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북한의 대동강 평양에서 마지막 평양에 고구려의 마지막 운명이 닿은 걸로 아는데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삼국사기 다시 공부해 보시면 절대로 그런 거 없고요. 제가 다른 유튜브 선행 유튜브에서 공개했죠. 자, 장수왕의 평양이 한반도로 왔다고 주장한 책은 뭔 책이냐? 여러분들 무슨 책요? 물론 유학자들도 있지만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1920년 조선 총독부 국정교과서인 심상수학 국사에 장수왕이 평양에 왔다고 가르치게끔 교시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광복 후 77년간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은 대동강 평양이라고 지금 교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삼국사기를 다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평양은 뭐냐? 처음 수도로부터 7번의 천도 과정을 겪는데 그 중에 한 4번 정도가 평양에 천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평양이 같은 평양이 7번의 천도 과정에 평양이 나오는데 그 중에 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천도를 조선 총독부에서 몇 번으로 조작합니까? 3번으로 조작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등장하는 평양이 다 같은 평양이라고 주장해버립니다. 누가? 조선 총독부에서. 여러분들 망한 터에 다시 가는 거 봤습니까? 도읍지 망한 데 다시 가는 거 봤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서너 번을 같은 평양에 갔다? 꼴깍드는 이야기입니다. 욕을 안 하고 싶어도 욕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뭐냐? 거기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천도가 나오는 평양을 전부 다 똑같은 평양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뭐냐? 그 평양은 하나다. 오직 어디 평양이다? 지금 대동강 평양. 저 국내석에서 대동강 평양을 해가지고 고구려는 약 3번 정도 천도했다. 요렇게 조작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는 분들 요걸 바탕으로 고구려 역사 첫날 만날 공부해 보십시오. 절대로 답 안 나옵니다. 자, 평양의 천도 과정은 다음에 유튜브를 별도로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언급만 해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이 화면에서 보셔야 될 거 고구려의 마지막 운명의 평양성은 절대로 한반도 여러분들 보시는 대동강 평양이 아니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장수왕도 한반도 내로 들어온 적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고구려의 대부분 영역은 우리는 한반도로 말한다면 어때요? 이 한반도 용어도 안 써야 되는데 대체 용어가 없어서 자꾸 한반도로 하는데 여러분들 바로 북한의 정영역 원래 어떻습니까? 한반도 영역을 벗어난 쪽에서 위에서 고구려는 대부분 북경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한반도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언제죠 보면요. 바로 광개토왕과 장수왕 때 어떻습니까? 한반도 영역으로 들어오지 대부분 그 이전은 어떻습니까? 위쪽에서 다 위에서 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역사를 모르면 여기서 고구려 백제 신라사가 완전히 조작돼 버립니다. 자,
이거는 다시 별도로 나누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팁 하나 드립니다. 자, 역도원리가 말한 평양은 뭐다? 장수왕의 평양인데 절대로 삼국사기 기록을 다시 본다면 어떻습니까? 한반도 평양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어딜까요? 자, 다 다른 평양인데 문제는 뭐냐? 이 낙랑군이 평양에 설치했다는 역도원리가 고구려 사신을 만나고 들었던 이야기, 평양에 폐수가 있다. 고구려 평양에 폐수가 있다. 요 한마디를 가지고 폐수 위치를 180도로 바꾸면서 어떻습니까? 여기가 폐수라는 것을 고착화를 하는데 요것을 지금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쓰면서 요것도 그대로 인용, 그대로 어때요? 장수왕의 평양이 지금 한반도 평양이 아니라는 건 눈치채는 학자들이 많을 건데도 양심불량입니다. 그 장수왕의 평양이 한반도에 지금 북한의 평양으로 요래가지고 우리나라 교과서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면 대단히 나쁜 사람들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괄지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 문서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냐? 사기정인데요. 괄지지는 당나라 때, 자, 보시면 당태종의 넷째 아들 이태가 만든 겁니다. 자, 이태가 기록한 내용을 사기정의에서, 자, 당나라 장수절이 736년에 지은 책이 사기정인데 거기에 괄지지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그게 뭐 나오냐? 괄지지의 고구려의 도 평양성은 본래 한나라 낙랑군 왕음성이고, 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수에 있던 낙랑군과 왕음성과 폐수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평양성으로 이동합니다. 요동으로 이동합니다. 자, 당나라 때 이제 이동하죠. 보면요. 자, 북이 때 역도원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제 평양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또한 옛날에는 조선의 땅이라 이끌었다라면서 어떻습니까? 평양에 낙랑군 왕음성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조선 청독 학자들은 여기 한술 더 떠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평양이 어디다? 평양과 낙랑군과 왕음성이 한반도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게 완전히 또 더 나쁜 놈들이 주장하는 건데, 자, 여기서 언급된 평양과 낙랑과 왕음성은 여러분들 어디를 기준하는 겁니까? 장수왕의 평양성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요동이란 뜻이죠. 요동. 장수왕은 여러분들 어디에 평양 도읍을 합니까? 여러분들 장수왕의 도읍지는 어딜까요? 요동 쪽입니다. 우리나라 평양 아닙니다. 그거는 중국 측 기록에 나오는데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낙랑군은 원래 폐수하고 갈석산하고 다 이렇게 세팅이 맞춰져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역도원이가 나오면서 세팅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느냐? 갈석을 빼요. 갈석을 빼고 폐수의 흐름도 바꿉니다. 그러면서 뭘 추적한다? 여러분들 평양을 추가합니다. 조건을 갈석산을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왕음성 낙랑군의 조건에다가 갈석산 빼고 평양성을 추가해가지고 이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평양이 뭐다? 여러분들 장수왕의 평양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기록은 마칩니다. 자, 이제 변화되겠죠? 초기 기록에서 뭐가 바뀌었다? 낙랑군 왕음성 갈석산 종합 세트에서 갈석산이 빠지면서 고구려 평양성이 어떻습니까? 하나가 더 추가되면서 종합 세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다? 진짜 낙랑군은 뭐다? 고구려 평양성과 낙랑군과 왕음성이 하나다라는 조건이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눈치 다 챕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겠습니다. 구당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당서 내용에 고려가 나오는데 보면 동이 고려가 나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고려는 부여로부터 나왔는데 별종이다 평양에 도읍하였는데 이는 바로 한나라의 낙랑군 옛 땅으로 경사에서 동쪽으로 5,100리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 신라에 이르고 서북쪽에 요술을 건너 영주에 이르며 남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백제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말갈에 이른다 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자, 이 기록이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역도원의 수경주 이후의 기록이에요. 이런 걸 사서의 시기 편찬의 시기도 모르면서 역도원을 먼저 기록을 본다든지 구당서 기록을 가지고 낙랑군을 한다면 돼요. 실수하는 겁니다. 실수예요. 그거는 문헌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초기 기록하고 어때? 여기서 뭐냐? 역도원이가 이제 갈석산하고 이런 부분을 다 빼면서 낙랑과 폐수의 조건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 위에 모든 기록은 역도원의 기록을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낙랑과 폐수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구당서 내용도 바로 고구려 편에 뭐죠 보면요, 바로 평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평양성이 뭐다?
옛날에 한나라의 낙랑군이었다라는 조건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변에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 신라 이러고 이거는 아무 기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북쪽으로 요술을 건너 영주에 이런 의미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역도원에 의해서 1차 지명 이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기록에 동서남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낙랑과 폐수의 조건이 갈석이 빠지면서 고구려의 평형성이 들어갑니다. 이제 가간이죠. 보면 신당서 보겠습니다. 고려는 원래 부의 별종이다. 땅은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 신라에 이르고 남쪽으로 아무 의미 없는 거라죠. 서북쪽은 요수를 건너 영주와 접하였고 요수를 건너 접하였고 원래는 갈석이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갈석을 빼버렸죠. 요동으로 맞춰야 되니까 그 군주는 평양성에 거주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거. 야 여러분들 충격적인 거 요 효과음 한 개 넣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라고 박수 소리 오늘 돈 몇만 원 장만 해가지고 이 음향기기 하나 내었는데 요거 써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자 여기서 뭐냐 중요한 거 나옵니다. 평양성에 거주하는데 자 그 군주는 자 여기 나오죠. 그 군주는 평양성에 거주하는데 그 군주가 누굽니까?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이 평양성에 거주하는데 그 성을 장안성이라 부르고 한나라의 낙랑군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어디서? 신당서에서. 자 이제 서서히 실체가 늘어나죠. 고구려의 수도는 평양이었고 그 군주는 누다 평양성에 거주했는데 이 양반이 누구냐? 장수왕이다. 그때 평양성을 장안성이라 불렀다. 이것이 뭐다? 이 장안성이 낙랑군이다. 그 밑에 강이 뭐다? 폐수다. 이렇게 신당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사 지리지 보겠습니다. 이제 재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보시면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래 조선 땅이었다. 나오면서 쭉 나오죠? 주나라 무왕 때부터 쭉 나오면서 이만의 옛 공지의 왕이 되었다. 자, 그러면서 진번, 임둔, 낙랑, 현도가 있었다. 앞에 있는 기록 쭉 들이대면서 떼요. 그걸 어디로 맞춥니까? 여러분들 지금 역도원이가 말한 요동 쪽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십시오. 자, 이제 중요한 거 그 왕이 고구려의 왕이 나오는데 앞에 여러분들 어디서 보셨죠? 여러분들 앞에 고구려 왕이 나왔다고 기록 보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록에서는 자, 더 중요한 게 고구려 왕이 누구 있냐? 고환이다 나옵니다. 고환. 여러분들 고환이 누굽니까? 장수왕이 고환입니다. 밑에 두째 줄 밑에 위에 고구려 왕 고환. 이 고환이 장수왕이에요. 자, 장수왕이 그곳에 살게 되었다 나오죠. 그리고 원이 태무제가 그가 살고 있는 평양성으로 사신을 보내니 요 나라의 동경이 바로 이곳이다 나옵니다. 조건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 역도원이가 폐수와 낙랑의 위치를 바꾼 이유로 평양성을 추가한 이유로 이때 고구려 왕이 누구였다? 고환 장수왕이었고 태무지가 거기가 그 성이 뭐다? 평양성이라고 나오죠. 보면요. 살고 있는 평양성으로 사신을 보냈는데 요 나라의 바로 동경이었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또 위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눈치채야 됩니다. 뭐가 나오느냐? 장수왕의 평양성은 한반도 평양입니까? 여러분들 요 나라 동경입니까? 눈치채야 되겠죠. 그래서 장수왕이 한반도 대동강 북한의 평양으로 천도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역사서를 분석하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의 국사를 채운 99.9%가 장수왕의 평양은 한반도 북한의 평양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료 보시면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령로는 본래 고구려 평양성인데 위치가 또 나오죠. 장안성이라 나오죠. 한이 조선을 멸망시키고 낙랑 현도를 설치하였는데 이곳이 낙랑 땅이다 나옵니다. 자, 진이 때 진의에 의해 고구려가 처음으로 거주하기 시작했다. 고구려 누구였죠? 장수왕이 거주했다는 표현입니다. 당이 고구려를 정벌하자 평양은 자, 이 평양이 어디로 갔다? 압록강 동남쪽으로 흘러갔다. 여러분들 어디로요? 이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바로 어디 천리로 가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평양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 내용은 원사입니다. 원사인데 여러분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 원사의 여기에 부분에 마지막 지리주 부분에 마지막에 지금의 평양은
예평양이 아니다. 그러면 원사에 나오는 지금 평양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평양은 우리가 배우는 저 대동강 평양이에요. 저 평양이 뭐다? 아니다 이겁니다. 원래 장수왕이 있던 평양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평양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이야기해 주느냐? 원사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증거를 들이댑니다. 여러분들 요까지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역두원이가 전해주고자 했던 폐수와 낭낭의 위치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낭낭과 폐수와 평양성이 한반도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원문에 대한 공부를 더럽게 안 하기 때문에 역두원이가 낭낭의 어떻습니까? 폐수의 위치를 바꾸긴 바꿨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고구려 여사 장수왕의 평양성의 위치를 알려주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낭낭과 폐수의 위치를 쉽게 말하면 잘못 비정했죠 보면요. 그런데 고구려의 역사 장수왕의 평양성을 눈뜨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들 요까지 캐치됐습니까? 매립 역사 보는 분들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원사의 마지막 내용. 지금의 평양은 옛 평양이 아니다. 장수왕의 평양은 지금의 한반도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평양이 아니라는 것을 원사가 줄을 쫙 끊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학자들 요 기록 본 사람이 있겠죠? 본 사람들은 양심불량이고 모르는 놈들은 부정하는 놈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역도원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서쪽으로 흐르는 강은 여러분들 어느 강일까요? 여러분들. 자, 이제 보이죠? 보면 지도에. 자, 역도원이가 이야기했던 그 폐수의 낭낭과 위치는 바로 장수왕이 거하던 평양성입니다. 바로 요양 쪽이죠. 요양 쪽에 그 강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어떤 강인지 제가 토피에 살짝 표기해놨습니다. 자, 이게 복기대 교수님 논문에 그대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원래 역도원이가 점 찍었던 낭낭과 폐수 위치인데 이 평양을 어떻습니까? 한반도 평양으로 조작해 놓는 바람에 어디로 지금 만들어놨다? 한반도 평양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누가?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공부를 더럽게 물론 많은 분들이 했는데도 몰라요. 이런 것을 시대 분석을 안 해가지고 유학자들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박지원 선생이 왜 요양에 낭낭군이 있었다는가? 평양이 아니다. 지금 한반도 평양이 아니고 요양 쪽에 요동 쪽에 어떻습니까? 낭낭이 있다고 왜 박지원 선생이 열하일기에 쓰셨는지 아시겠죠? 바로 역도원의 기록을 바탕으로 어떻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박지원 선생도 초기 기록 어떻습니까? 수경을 이야기를 한 거 아니죠? 수경은 뭐 어디입니까? 원래 요수의 낭낭과 폐수가 원래 거기 있었던 것인데 역도원이가 나오면 있었대요. 폐수의 위치를 바꾸면서 평행을 추가시키면서 여러분들 바로 요동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2부에서 정리를 하시는 거고, 자,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을 여러분들 오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역도원의 이 한 사람 때문에. 자, 정리해 볼까요? 자, 7세기부터 14세기 낭낭군은 여러분들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역도원에 의해 가지고 요동으로 이동이 되면서 자, 갈석이라는 조건이 빠지고 어떻습니까? 평양이라는 조건이 달라붙습니다. 평양, 낭낭, 폐수죠. 초기는 뭐죠 보면요. 여러분들 하나 더 한다면 평양, 낭낭, 왕금성, 그다음 폐수죠. 원래 초기 기록은 뭐죠 보면요. 폐수, 낭낭, 왕음성, 갈석산이죠. 여러분들 거기서 갈석이 빠지면서 평양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2부까지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도원이 전하고자 했던 폐수와 낭낭의 위치 이제 분석이 다 끝나셨는지요? 이 내용을 한반도 평양으로 지금 해석하는 분들이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면 가관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역사 왜곡하는데 앞장서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 정도 바탕을 가지고 낭낭과 폐수를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2부까지 여러분들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유튜브 제작에 도움 주시는 분들 진짜 감사드리고 많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틀을 잡아가는데 만약 영상이라든지 이런 화면 깨끗이 못하는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퇴근 전에 지 혼자 앉아서 지 혼자 유튜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노트북 보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제작해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뭐
팀들이 있으면 좋겠지만도 그럴 수는 없고요. 혼자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전해드리니까 꼭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역사 매림 역사 문화 TV에 같이 하시는 분들, 역사 강복 동지들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대한사랑 활동에도 여러분들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금 6월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역사가 바로잡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흥미주의 유튜브도 역사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또 진짜 이렇게 우리 국민으로서 고민해야 되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대항하고 우리나라 식민사 조선 총독부의 역사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리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2부에서 자, 낭만과 폐소 우리 한국 고대사의 가장 파괴적인 어떻습니까? 역사 조작 낭만과 폐소 2부를 오늘 전해드리고 3부에서는 그 낭만과 폐소가 어떻게 평양으로 지금 한반도 대동강 평양으로 만들어지는지 이 과정을 전해드리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낭만과 폐수 문제, 한사군 낭만과 폐수의 문제를 매림 역사 문화 TV에서 그냥 다 정리를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호응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